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조병국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박근혜 대통령의 6번째 한중 정상회담 얘기가 단연 탑입니다. 특별 오찬도 했고 네. 진짜 특별 대접을 받는 모양입니다. 네, 중국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상회담 그 이후에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 이 특별 오찬 등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네, 우선은 일단 중국이 몇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완벽하게 G2 국가로 성장을 했고 또 지금은 이제 미국과 더불어 세계 패권을 이제 다툴 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 나라가 주최하는 이런 승전 행사에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당당히 초청돼서 그 자리에 이렇게 참석을 하고 내일은 또 열병식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간은 좀 푸대접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이제는 당당히 중국이 필요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네.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이번 행사를 보면서 기분 좋게 받아들여도 충분한 일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 두 가지 점만 이제 좀 지적을 하면, 하나는 어디까지나 외교에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파격대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파격대우를 해주든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선에 하나고요. 공짜 점심은 없다고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정말 좋은 관계, 정말 이물 없이 만날 수 있는 관계면 파격적인 대우가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 불란서 정상들이 만난다든지 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하시모토 일본 총리 예. 만날 때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서먹한 기운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석진 평론가는 이 현장에서 취재를 오랫동안 해서 그런 정상회견도 여러 번 취재했으니까 오히려 특별한 어떤 대접이 없는 관계가 더 진짜 제대로 된 관계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네. 아까 공짜 점심 말이죠. 네.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전성절 참석하고 열병식 참석하는 것만으로 네. 우리가 먼저 크게 한턱 낸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우는 받았고요. 예. 그러니까 서로 1대1로 주고받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빅 이벤트 한중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져 달라. 그런 네. 부담은 저희가 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양국의 합의 중에 상당히 중요한 합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보면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을 10월 말 11월 초에 네. 하자.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최국이기 때문에 네. 우리 주도성을 가지고 한번 동북아 외교를 1차 한번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대북 메시지 문제인데요. 네. 한반도 안정을 제외하는 어떤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 네. 이게 상당히 강한 메시지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네. 중국의 주석과 우리 대통령이 했으니까 이거는 북한대로 한 거 아닙니까? 이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병국 위원. 예, 지금 현 상태에서 중국이 현실적으로 북한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이 비핵화 문제만 봐도 육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라는 그 원론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중국으로 보면 이제 우리 대통령한테 무엇인가 아까 우리 공짜 정신 없다라는 식으로 반대로 거기도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한 가지의 선물을 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메시지는 중국이 우리한테 선물을 준 거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아주 당초 예상보다는 강한 메시지가 나온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지난 7월달에 한중 정상회담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때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여하튼 당초 예상보다는 좀 강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 변수가 돌발 변수가 되기를 원치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네. 중국은 지금 군사 안보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혼란을 앞두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그래서, 상황이에요. 네. 예. 그래서 중국은 주변에서 뭔가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길 갖다가 확고하게 반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이해가 일치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그 면에서는 동감입니다.
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지금은 이게 강한 톤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인 입장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그럴 때 중국이 우리한테 어떠한 그 지원이랄까 어쨌든 우리의 네. 편을 들어준다라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사실 정상들이 만나면 이런저런 메시지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이거를 실제로 외교 실제적으로 이게 현실화시키는 거는 그 이후에 외교 실무에서 알아서 네, 챙기는 네, 게요. 예, 그렇습니다. 메시지만 멋있게 내놓고 뭐 실제로 팔로우하는 게 없어 말이죠. 네, 네. 예, 그 점에서 우리 외교부가 숙제를 많이 안고 있다. 네. 뭐 그런 말씀도 같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데 오늘 뭐 분위기 참 좋았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뭐 누가 봐도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예우했고 네. 뭐 기분 좋은 그런 그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일본이 말이죠. 네. 이게 무슨 참 못 먹는 건 찔러나 보는 심정인지 지금 계속해서 며칠째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잖아요. 떨떠름하죠. 예, 근데 이게 그냥 뭐 아니 떨떠름할 수 있죠. 떨떠름할 수 있는데 뭐 예컨대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의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러 간다. 70년 만에. 그거 뭐 우리가 이렇게 기분 좋게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떨떠름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정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산케이신문의 칼럼은 이거는 뭐 그 정도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이거 아주 심각한 망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심각한 망언이죠.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같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기사를 그렇게 쓸 수 있는지. 이제 그 배경에 심리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너희한테 안 졌다. 우리 뒤에는 미국이 있다. 그리고 최근 일본 경제가 아주 더없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에 엉켜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약간 이 시사적인 지금 이 토론회에서 약간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일본은 한국과 대륙이 결합되는 데 대해서 미국과 달리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약간 공포감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침공했을 때 가마쿠라 막부가 그것 때문에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걸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었기 때문에. 몽고 고려 연합군, 네. 여몽연합군 네. 얘기까지 하시네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과거하고 달리 지금은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일본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런 것들이 그 일본의 한계입니다. 일본의 한계고 그 발언들 그런 그 논조들이 일본의 주류라면은 그는 상당히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 일본의 그 상식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논조에 이렇게 동의를 전부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이제 극우 논객들,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이제 피해 의식 또는 조급함 이런 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문제는 또 이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 아베 정권의 중요한 지지층이라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향후에라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나라의 그 민간 나체들이 적극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 쪽 반응을 보면서요. 역설적으로 이번 전승 기념식에 또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외교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걸 갖다가 오히려 일본 쪽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만큼 초조하고 네. 그런 심정이 표현된 그렇습니다. 이런 네. 돌출 행동이다. 이게 뭐 다수가 아닐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나 소수지만 영향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베 정권을 실제로 이 세력들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면 그것으로서 이거 상당히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 뭐 그냥 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지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언론사 칼럼이니까
이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뭐 하기가 참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그 언론 단체들이 예. 좀 적절한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리고 아까 생각합니다. 좀 민간에서 좀 적극 나서야 된다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이 지식인들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또 민간은 아닙니다만 정치권은 네. 상대적으로 정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조금 않나. 자유로울 수 예,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예, 드는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정치권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곧 있게 되겠죠. 뭐 근데 사실 산케이 신문이라고 그러면 일본 내에서도 마이너 중에 마이너 신문인데다가 예. 거의 망언 수준의 이 글에 대해서 어떤 네. 칼럼니스트의 글에 대해서 야, 이게 우리나라 정치권까지 나선다는 게 조금 정치권에서도 고민스러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한 결과 가만히 있는 거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러고 있는 거라면 좀 심각한 네, 거겠죠. 네. 예. 자, 뭐 정치권 얘기 뭐 나온 김에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상황을 보면 이 민생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와 관련된 개혁의 문제, 정치 개혁의 문제 또는 그 경제 개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 김무성 대표의 그 연설은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적절하게 잘 짚어내고 거기에 따르는 대안도 정확히 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구구적이고 수구적인 인식을 보여줬다는 문재인 대표의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것이 구구적이라고는 하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재벌 개혁에 관한 이야기도 충분히 섞었고 또 노동 개혁 문제도 있었고요. 또 정치 개혁과 관련돼서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이 공천제를 개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구적이다, 수구적이다 하는 것은 글쎄요, 그게 개념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 표현 자체는 뭐 구구다, 수구다 이런 표현 자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이제 김무성 대표 연설에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71번이나 쓰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개혁이라는 당위정으로서 한 보수라는 쓴 약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지난 10년 동안 헤맨 우리가 2만 불 수준에서 헤맨 것에 대해서 노동에다가 책임을 전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사회적 대타협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노동 개혁 을 하자면서 노동계에 그렇게 책임을 갖다 씌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재벌 개혁을 뭐 이렇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성은 현저히 떨어졌다. 그 방향이나 범위에 관해서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내용을 예. 내놓지 못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 재벌 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이렇게 나온 것은 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이 현 정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그 4대 개혁의 문제는 일단 공공 부분의 개혁과 이제 노동 부분의 개혁이 일단 타이틀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노동 개혁이 노동계만 뭐 이렇게 개혁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뭐 갑자기 뭐 확 이렇게 돼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플러스 동전의 양면처럼 노동 개혁과 재벌 개혁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연설 내용에 대해서는 뭐 입장에 따라서 네. 잘했다는 사람, 못했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당 대표끼리는 파트너십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내일 문재인 대표가 연설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네, 원내대표가 하게 돼 있습니까? 문 대표가 하시기로 되죠. 네, 어쨌든 상식적으로 내일 바로 연설할 분이 네. 오늘 상대당 대표가 한 연설을 극우적이고 수구적이다 이렇게 논평을 딱 하면 네. 글쎄 이런 게 정치입니까 요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더구나 그것을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연설과는 정반대의 연설이다 이렇게 비교까지 했어요. 네. 그 뭐 내용을 비교해서 평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조금 아쉬운 건 아까도 그 표현 문제에 관해서는 네. 조금 완화된 표현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할 말은 하면서도 이렇게 그런 되면 아쉬움은 문재인 있습니다. 대표가 내일 아무리 좋은 연설을 해도
새누리당의 논평은 이미 예정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이라면 글쎄요. 이게 참... 새누리당은 아마 저 유연하게 잘할 겁니다. 아,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뭐 저 내기해도 좋습니다. 뭐 전 뻔하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말이죠.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이 각박해졌는지. 이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이 유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정말 이 예술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여러 가지 저는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문재인 대표가 그 신당은 없다, 분당은 없다 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쨌든 당 내외에 있었던 이러저런 어수선한 것들 다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저 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 실패했다, 정부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치고 나왔습니다. 이 야당의 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큰 흐름으로 보면 문재인 대표가 이제 원하는 대로 그 비주류 쪽에 이제 탈당, 신당, 창당 이런 움직임들이 서서히 좀 제압돼가는 그런 느낌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은 호남 쪽에서 여전히 문재인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주류 쪽에서는 계속 그 신당, 창당 가능성을 갖다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10월, 11월 되면 본격적으로 공천 문제가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상당한 영향력과 지분을 차지하고 싶겠죠.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게 당의 혁신을 실패했다라고 규정하고 나온 거가 이게 심상치 않다. 왜냐하면 혁신위가 이제 활동을 마감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혁신위 활동을 총괄하면서 이제 정리됐다고 얘기한 반면에 안철수 의원은 혁신이 실패했다, 이제야말로 정풍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그 문 대표 이야기 중에도 혁신은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혁신은 실패했다고 그러는 거는 문재인 대표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재인 대표께서 이 지금 뭐 탈당, 분당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로는 지금 그 문 대표의 스탠스 취하고 있는 그 입장이나 그 프레임을 보면 그렇게 자신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선거 전에서도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쭉 좌우 쪽에서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쭉 모이는 것이 이제 그 보통의 경우고, 또 정당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친노 비노 하면은 이런 것들이 쭉 와서 이게 대표가 쭉 이렇게 품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냥 문재인 대표께서 최근에 이제 그 행보를 보면, 안보 행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행보를 보면 그 이렇게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이 당내에만 들어오면 또 이 친노 프레임에 딱 갇혀버리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철수 의원의 이런 발언, 그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원심력이 더 작동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표가 뭐 분당은 없다, 신당은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흐름은 자꾸 분당과 신당 쪽이 힘을 얻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구심력도 작용을 합니다. 어떤 구심력이냐면 이 수증기가 비나 눈이 돼서 떨어지려면 핵이 있어야 되는데 신당 움직이면은 그 핵이 지금 없다. 빠져 있습니다. 핵이 될 사람들 다 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수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알겠습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이게 원심력이 더 우세해질지 아니면 구심력이 더 세게 작동해서 수습이 진짜로 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